자, 윤석열이 자신의 대통령 내각을 조직하는 부분에서 약간만 함정에 빠지면 윤 정권이 개헌으로 내몰려갈 수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정호영 관련해서 윤측은 지난 주말 거치면서 정호영의 위법이 확인된 게 없다. 그러니까 확인된 게 나오면 조치를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해야. 그러면 조국이 법무장관을 그만둘 때 2019년에요. 조국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되어서 그만두었습니까? 조국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또 조국이 처음에 얻어맞았던 사모펀드는 그 뒤에 재판 과정에서 저는 사모펀드도 의혹이 있을 거라 봤지만은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 흐지부지, 그래서 재판에서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조국 가족에 남은 것은 부정입학 관련 서류 조작이었습니다. 스펙 조작요. 그러면 윤이 정호영 의혹의 부정의 팩트가 확실해야 이렇게 말을 했으면 과연 조국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해서 그만뒀는가? 조국은 2019년 9월에 기자간담회를 자처해서 딸의 논문과 의전원 편입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다 했고, 문재인도 본인이 책임져야 될 그런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의혹이 산더미 같은 조국을 결국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선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결국 조국의 딸 문제는 누더기가 된 채 그 가족들을 보내버렸습니다. 자, 정호영이라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자가 자기 아버지가 고위직으로 있는 공공병원에서 편입 스펙을 쌓은 뒤에 그다음 의대에 편입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저거 아버지가 자식 둘이를 그 병원에 넣는데 스펙 조작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호영이나 윤석열 측은 증거가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비리 수사로 오늘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정호영이 비리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느냐라고 문재인과 똑같은 말을 하기보다는 적어도 그런 의혹이 등장한 사람은 임명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대한민국에 저거 아버지가 유명 대학 공공병원의 고위 간부로 있는데 자녀 둘이를 거기에 의대에 편입시킨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왜 하필 고르고 골라도 저런 사람을 골란 겁니까? 이 부분에서는요, 뭔가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증거 있니 없니라고 지금 제 그 유튜브 내용에 대해서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너희들은 조국은 그때 왜 이야기를 했나? 조국도 지켜보고 의혹이 확정됐을 때야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때까지 조국도 장관을 해야지. 왜 조국 나가라고 그렇게 몇십만 명이 집회를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윤은요, 특별한 지지 기반이 없이 조국 문제로서 떠서 그 이후에 조국 문제 칼이 나간 김에 유재수도 그거 그냥 흐지부지 됐죠. 유재수. 그리고 나가서 울산 선거 그것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냥 문제 제기만 하다가 흐지부지 됐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윤석열이 떴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잘한다고 지지 집회도 10번도 넘게 했죠. 그러고는 윤이 1년 이상 더 가가지고 결국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와가 대선에 나와서 또 동당에 입당해서 오늘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윤은 이 조국 근처에 가는 일도 안 하는 것이 윤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지요. 지금 의혹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의혹이 법적으로 검증받아서 처벌받기까지는 시간적인 타임렉,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윤은 그 시간 격차 동안에 정호영 문제에 대해서 부정의 팩트가 확실해야 자를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면 윤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는 엄청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고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그야말로 부정의 팩트를 대라 그러고 자기가 수사하고 국민의 인기를 얻을 때는 수사를 해서 부정의 팩트를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초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 30대들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대변인이 정호영의 의혹이 점입가경이고 조국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준석이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당 내에서는 정호영이가 검증을 거친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 국립병원장일 때와 장관 후보자로서 검증 기준이 다른데 그걸 검증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관련해서도 지가 세준되는 아파트 43% 올려받고 지는 들어가 있는 전셋집은 5% 올려줬다. 그리고 또 타워팰리스가 지인하고 관련되는 이유가 있다. 또 그 배경에 삼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래도 아직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만한 그런 요소들이 점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호영은 점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은 없다지만 결국 40년 직이라는 정호영을 만들기 위해서 윤이 이전에 했던 말 행동과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이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윤의 공정성의 실체는 뭐냐? 윤이 정호영을 정리하지 않고 과연 이대로 장관을 임명해서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한동훈을 갖다가 이 대응한 것도 윤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한동훈이가 왕장관 논란이 나오게 되는 것도 잘못한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한동훈 문제 이전에 정호영을 정리해야 한동훈도 불씨가 커지지 않는다. 그래서 윤이 정호영 문제를 끌고 가다가는 어떤 일이 올 거냐. 그래서 대통령 인사는 기업과 조직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윤의 조각 인선이 결국은 문가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지명에 대해서도 패착이라고 말을 하고 한이 정치 경제 권력에 대해 강자를 상대로 한 부패 수사에서 발군의 성적을 거두었다. 그래서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동훈이 이 수사를 할 때 거칠게 밀어붙였고 발군의 수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의 조각 인사가 MB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윤의 지인들로 거의 서울 법대들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 그래서 정호영이는 누가 보더라도 창피한 인사다. 문이 과거에 조각할 때 그렇게 조각을 하지 않았느냐. 자, MB가 대통령이 될 때 폼 잡지 않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이 MB가 오늘날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당선인일 때 누구도 그 당선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죠. 대통령보다도 더 센 게 당선인입니다. 그래서 정호영이 해명해도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검증이 철저히 되어져야 된다면서 지금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야당이 송급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그런데 7대 기준에 미흡하면 낙마시켜야지 이걸 밀고 가다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이 정호영과 한동훈 이 두 가지 카드로 전국의 주도권을 조금 제가 볼 때는 상실해가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검수완박에 100% 잘못한 야당의 대응을 윤이 정호영 한동훈 대응으로 망쳐가고 있다. 지금 한간에는요 윤석열을 제6공화국 마지막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발통문을 돌리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의 무슨 87년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던 586들이 나서고 또 일부는 수구 세력 중에서도 여기에 제안을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래서 현존하는 대의민주주의 중에서 가장 최악이 대통령제고 최선이 의회제다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개혁운동에 나서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자며 윤에게 상권 분립을 지켜라. 그리고 청와대 개혁을 해라.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윤이 개헌에 앞장서는 마지막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서 국민이 개헌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라. 지난번에 이 총선을 앞두고 나타났던 국민 발의 개헌 제도를 또 끄집어내면서 개헌을 시도하는 서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한축으로는 이 개헌을 하면서 요구하고 여기에는 또 보수 진영 안에서도 동참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윤이 정호영이나 한동훈 등으로 조각에서 함정에 빠지고 지지율이 30% 20%로 떨어지면 곧바로 개헌으로 돌입하려고 할 거다. 특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만약에 지는 일이 발생하면 개헌으로 곧바로 돌입하려고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활개를 들고 우죽순처럼 튀어나올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윤은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일은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윤이 조각을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드러냈고 이것을 완전히 포착한 개헌 사냥꾼들이 지금 뛰쳐나와서 윤을 사냥하려고 하고 있다. 자, 윤 정신 못 차리면 지지 기반도 약한데 상당히 어렵게 될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